네,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 추가 도발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소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벽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북한 대내외 관영 매체가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낮에 각각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개성시를 지나 황해북도 평산군까지 침투했고 북한군이 강제 추락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무인기 기체와 부품 사진,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 캡처본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낮에 민간인 출입 통제와 대공 경계가 삼엄한 접경 지역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우리 군의 소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자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개된 사진 속 무인기와 부품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군용 무인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군은 민간 운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0월 북한이 주장한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는 사실로 드러났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간의 소행이더라도 우리 군은 이번 무인기 월북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져 경계 감시 실패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청와대가 오늘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서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공식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자신의 SNS에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도 언젠가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 공영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해당 글은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소재로 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길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공감을 표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를 깜짝 방문해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남북 간 신뢰가 전무한 상황인 만큼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행위를 언급하며
북한에서 불안해했을 것이라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 핵을 없애는 것에 동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END 이니셔티브의 진정성을 잘 설명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 진정성에 대해서 북측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또 시간을 갖고 노력해봐야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공동관리 수역을 반으로 나누어 관할하도록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처럼 각자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필요한 부분은 타협하고 조정하자고 시 주석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한한령과 관련해 석자 얼음에 빗대 노력하기로 한 점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며 실무 차원의 구체적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강화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한층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소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걱정도 들어요. 북한의 반응을 보면 한국이 앞에서는 소통을 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그렇죠. 태도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좀 평화의 손짓을 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첫 번째로는 북한의 자작극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150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어떻게 조작해가지고서 남쪽에서 날라온 척 해가지고서 하고 우리가 전문가 보내겠다 그래도 안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이거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북한 주민들한테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지금 당대회가 2월 전에 이제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5년 동안 국가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두 개의 국가론 이거를 또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를 조작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뭐 확신은 못하지만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오해할 수도 있죠. 특히 우리 만약 이쪽에서 갔다 그러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더라도 우리 당국을 욕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당국은 막으려고 한 의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무인기를 보낼 의도도 없고 막으려고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좀 소홀해서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색출하는데 협조해달라. 그러면은 색출해서 처벌도 하고 사과도 하겠다. 그렇게까지 해주면 더 남북 간에 오히려 대화의 기회도 되고 북한이 만약 자작극을 했다 그러면 북한도 움찔하겠죠. 우리 전문가 받으라 그러면 받지도 않고 뭐 그냥 회피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세에 몰릴 필요가 없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분명히 의사를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북한이 남측에 적개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5년간 북한의 노선이 정해지게 될 텐데 어떤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북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이게 단지 이제 대회 선전만 하기 위해서면은 이렇게 그 대외 방송으로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노동신문에 냈어요. 노동신문 북한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거든요. 거기 이면에 사진하고 같이 게재했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북한 내부의 정치적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뭐 러시아에 파병해서 좀 돈도 벌고 있고 뭐 그러고 있지만 그래 계속 경제가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지금 60분의 1로 추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970년대 이전에는 남북한 간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비슷했는데 지금
거의 60배가 넘게 60배나 차이가 나니 북한의 지도부로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외부 탓이다. 남한이 우리를 괴롭히고 남한과의 경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득이 이제 국방비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조금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인데 그런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 측면에서 지금 남한을 비난하고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나갈 필요도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라는 용어도 네. 썼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몰락했는데도 새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보고 불량배 정권이라고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남한은 근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안 하고 한국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적이다. 네. 경계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내부 정치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